네, 시사회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김사랑 씨가 정신병원에 왜 입원을 해야 했으며 또한 하루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이 돼야 한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의혹 중 정말 궁금한 내용을 대화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랑 씨. 예, 사건 당일날 경찰관들에 의해서 이제는 실종신고, 어찌됐건 실종신고로 인해서 찾았는데,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일단 실종신고된 분을 찾게 되면은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정신병원에 가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경찰이 정신병원을 끌고 간다? 내가 너무 나중에 기가 막혀서 내가 제가 나오자마자 경찰한테 따진 부분도 그거예요. 아니 실종 신고는 왜 경찰이 내며 왜 나를 왜 정신병동을 끌고 갔느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 응급처치를 했대요. 그럼 아니 응급처치는 병원에서 하는 거지 왜 무슨 정신병동에서 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냐. 그리고 그날 우리 부모 집을 2번이나 수색을 했대요. 그러면 부모 집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찰들도 귀찮아서라도 찾았으면 부모 집에 그냥 갖다 놓든가 이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니 인수인계를 해야 맞다고. 그냥 거기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식선에는. 집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갖다가 해놓고 자기네 임무 끝났으니까 룰루랄라 가면 돼요. 내가 뭐 주소로 되든 안 되든 가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정신병동으로 끌고 갔다는 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저희 엄마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송을 할 때도 경찰차로 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응급차로 이제 후송된 게 아니고 경찰 차량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그쪽으로 만약에 후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아니 내가 정신병동에 가본 적이 있는 환자라야지 그걸 알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게 벌어지고 내 인권이 이렇게 유린이 됐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내가 이제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남자 경찰관에 의한 이 신체 접촉, 강제 입원, 강제 약물 투여 이거 경찰한테 얘기를 하면 다 책임 소재 미루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네이버 이런 데를 쳐보니까 응급 입원 의뢰서가 작성이 됐는지 가서 의료 차트를 한번 다 요구를 해보래요. 그러면 본인의 그 기록은 본인 건 다 떼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가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갔을 적에는 내 차트 전부를 원한다라고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걸 안 떼줬어요. 응급 입원 의뢰서를. 그래서 내가 또 올렸어요. 내가 페이스북에. 여기서 부족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를. 그랬더니 응급 입원 의뢰서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어디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경찰의 신뢰가 이제 완전 제로가 돼버렸으니까. 경찰이 정신병동을 끌고 갔는데 경찰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응급 입원 의뢰서를 발급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가 이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누가 어느 경찰이 끌고 갔으며 어떤 그 의사가 그거를 했으며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기재가 됐는지 당신의 그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적법하게 당신이 끌려갔는지 불합리하게 끌려갔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거 응급 입원 의뢰서를 당신들 내놓으시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 내놓으려고요. 기를 쓰더라고요. 그 며칠 만에 받았습니까, 그럼?
이거 내가 접수 날짜가 이게 11월 이거 2017년 11월 14일 날이라고 이거는 돼 있잖아. 이건 그 해당 날짜고 예. 이게 받은 날짜는 한참 지났어요, 이게. 며칠 만에 받은 거죠? 이거 한 일주일 더 지나서죠. 예, 그리고 나서 병원 측에서 이제 그 이걸 나중에 줬어요. 응급 입원 의뢰서를 네, 제출하던가요? 의료 차트 다음에 내가 네. 또 가서 이거는 왜 안 줬느냐. 네. 그랬더니 안 주려고 하는 거를 내가 한 3시간을 버팅겨가지고 이거를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멀쩡한 사람이 본인 정신병동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신청인으로 돼 있네요. 응. 아니 그리고 이게 제 글씨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호자 예. 이제 우리 엄마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호자가 오지도 않았어요. 예. 이거 보호자가 오지도 않은 보호자를 왜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이름을 적어요? 누가 적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리고 우리 엄마 이름이 김정림이 아니에요. 임이에요. 자기 예.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옛날 분이어도 우리 어머님이 그 학교 선생님 하려고까지 하셨던 분이고 예. 일어가 유창하신 분인데 기가 막히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가 다 동일하더라 이거예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응. 또 보호자가 작성해야 할 그 란에 그러니까 있는 필적이 똑같다는 네, 거죠? 신청인, 피신청인, 보호자가 전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요거를 떼자마자 예. 병원에서 떼자마자 경찰서로 쫓아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누가 작성했냐고 따졌어요. 이거 글씨체 다 동일하다. 예. 이거 누가 작성했느냐. 예. 그랬더니 거기서가 자기가 작성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어느 분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이 작성했다고 수정 경찰서에서가 인정을 하던가요? 예. 경찰관이 스스로 작성했다라고. 여성 청소년과에서 그러던가요? 예, 요 위에 신청한 요 경찰이 자기가 스스로 예.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둘러대냐면은 병원 핑계를 대더라고요. 예. 아, 병원에서가 그냥 그 보호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당신들은 보호자가 안 와도 사망신고도 치를 수 있겠네요. 내가 이랬어요. 예.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치르면 그냥 사망신고도 치르는 거네요. 정신병동도 가두면. 내가 이랬어요. 넌 이게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게 예. 그때 정신병동에 하루 갇혀져 있을 적에 그 추운 11월 한참 추울 때예요. 여름 이불 하나 던져주고 해서 그때 걸린 감기가 지금도 안 낫는 거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오지도 않는 보호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하나만 쓰면 정신병동도 가둘 수 있고 사망신고도 치를 수 있겠네요. 내가 이랬어요. 기가 막히니까. 어떤 답변을 하던가요? 아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러는 거예요. 경찰은 병원에서가 보호자가 안 와도 그냥 보호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이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내가 병원 측에도 갔었어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병원 측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경찰이 데리고 왔으니까 예. 그냥 경찰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경찰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가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경찰이 생사람 납치해서 오면 당신네들은 진단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막 가두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요. 보호자가 안 와도 내가 이랬어요. 그건 경찰한테 얘기하라고.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요, 그게? 아니 그러면 하루를 감금시켰던 목적은 뭐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경찰서에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이거는 그러면 정신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문제인 건가요? 근데 지금 경찰에 의한 응급위반이시기 때문에 경찰한테 의뢰를 하세요. 경찰에 의한 응급 위반이기 때문에 네네. 정신병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경찰한테 물어보시는 편이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사실 경찰은 병원에 의뢰를 해놓고 그 나머지는 판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경찰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전문가적인 의학적인 거는 의사가 판단할 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한테는 이렇게 경찰이 응급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왔노라까지만 일단은 얘기는 해놓죠. 내 멀쩡한 사람이 갇혔는데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는 행정 절차가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려면은 입원을 시키게 되려면은 그 응급 입원 의뢰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가져오신 그 이것이 자료에 있어야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사인을 안 해도 입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름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때 얘기하기로는 예.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만 있으면 예. 그 병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보호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그냥 예. 거기다 기재만 해버리면 그 사람 입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예. 안 와도. 또 한 가지 더 이제 미심쩍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입퇴원 확인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저 자료를 가져오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입퇴원 확인서하고 또 입원 의뢰서를 보니까 네. 우리 김사랑 씨가 자살을 기도를 한다고 이 적시가 돼 있어요. 증상 및 행동 후 개요. 피신청인, 예, 피신청인 란에 보게 되면은 증상 및 행동 후 개요.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제 그거 같은데요. 이거 내가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예. 이게 내가 멀쩡하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CCTV를 내가 그 당시에 길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저를 붙들어 세우고 한 거네. 이 CCTV 이 동영상도 지금 경찰 상해 폭행인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진정서도 지금 현재 넣어놓은 상태예요. CCTV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 이게 자살을 기도한다는 게 뭐 무슨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한다든가 뭐 칼 들고 자기가 자해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멀쩡하게 길 가고 있는 사람을 납치를 해간 거예요, 이거는. 자살 가능성이 또 가고 풍부함이라고 있는데 되어 있거든요. 가고 농후함이라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예. 부른 거잖아요, 자기네가. 그리고 찾았다, 잡았다 이 소리까지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자살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 치킨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치킨을 지금 사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 내가 살려줘 하는 거로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볼 수도 있었지만 아 치킨 사서 멀쩡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김사랑 위급하다 이래서 전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쫓아온 거죠. 예.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이제 경찰관들과의 이러한 사건까지 엮이게 됐나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또. 어느 경찰서 소속이며 어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정신병원까지 이제 가시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 좀 얘기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수정로 상권에 나온 국도비라고 정부 돈이 있어요.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그걸로 이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이 뭐 공영 주차장이다 뭐다 해준다. 4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이제 4년이 마침 되는 해에 내가 물어봤죠. SNS로 행정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시장님 왜 이런 거 안 해주셨습니까? 그거 단순하게 질의를 한 것 뿐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시장님이 SNS, 페이스북에서 행정을 해요. 소통관도 엄청 두시고.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싹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난데없이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어떤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마술업체 직원이 마술업체 그러니까 행사에서 마술 파트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저는
그 어떤 알 권리로서 질문을 한 것밖에 없는데 네. 내가 그것도 그래요. 그 질문한 것 중에 그래요. 뭐 그나마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예. 그 왜 그 신땡땡이라고 하는 그 하필이면 그 마술 업체 거기만 그걸 해주느냐 이렇게 이건 단순하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름도 안 적시했어요. 일부러 뭐 그럼 그 마술업체라는 거는 그 성남시에서 뭐 위탁을 받거나 거기에서 이제 수의계약 수의계약 업체네요. 그러면 네. 행사업체네, 행사업체. 행사업체죠. 그죠? 예. 그런데요. 예. 그래가지고를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답이 없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한 건데 예. 그리고 나는 마술업체도 어떤 뭐 개인의 어떤 명예가 있으니까 네, 그냥 신땡땡이라고만 했어요. 네, 네. 근데 난데없이 분당경찰서래요. 예. 그래서 난 뭐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그 마술업체가 저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신땡땡이라고만 기재한 걸 누가 합니까 이랬어요. 예. 그럼 알아본다고 그걸 넘기면서 하더니 예. 이게 희한하게 판결이 300까지 나온 거예요. 예.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한테 질문을 한 건데 마술업체가 시청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마술업체가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황당했는데 내가 그 당시 페이스북에도 그랬어요. 그 재단의 이사장님은 그 시장님 아니십니까? 왜 시장님한테 질문한 거에 수의계약업자가 저를 고소합니까? 하고 제가 그 단식장까지 쫓아갔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 단식장에도 그 수의계약업자가 또 있었어요. 예.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단식 농성하는 거기에도 예. 근데 그 수의계약업자가 저한테 달가붙으면서 예. 죽여버린다. 뭐 또라이 막 이러면서 쌍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동영상에 딱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고소를 했어요. 예. 근데 똑같이 박정남 검사한테로 그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신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고소한 사건도 박정남 검사한테 갔고, 제가 그 마술업체 신땡땡을 고소한 사건도 그 박정남 검사한테 갔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판결이 난 거예요.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는 처음에 벌금 구형 100이 나오더니 나중에 선고 유예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그대로 300. 1심에서 2심까지 300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업자가 지금은 성남시청의 정책기획과의 주무관으로 돼 있어요. 신모 씨가요? 네. 신승원이죠. 이제 공무원이 됐으니까. 마술업자가 공무원이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부기계약직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로 지금 그가 근무 이제 중인가요? 정식 시험 치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기간제로 네. 지금 근무 중이라는 거죠? 현재 공무원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청년 예. 일자리를 부르짖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이 아닌 거의 나이 40 가까이 되는 예. 이게 그 정책기획과가 마술업자가 들어가는 그 직책은 아니잖아요. 업체에 있던 대표가 이제 그 성남시청 기간제. 거기다가 그것도 나를 고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내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이제 그게 두 번째 고소까지를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신땡땡이라고 한 것에 그런 식으로 내가 느끼기엔 굉장히 편파죠. 거기는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이 똑같은 박정남 검사인데 선고 유예를 받고 예. 저는 신땡땡 마술업체라고 한 것이 예. 벌금 300, 200 이렇게 때리니까 예. 그러고더니 이제 내가 그래도 이제 상관하지 않고 시장님 그 나라 돈은 예, 예. 국민 알 권리잖아요. 예, 예. 열악한 상권에 쓰신다고 하더니 왜 해준다는 거 안 해주셨습니까? 예, 예, 예.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예. 그게 한 26만 건 나왔어요. 예. 조회수가요? 조회수가요. 예. 그러더니 난데없이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돼요. 예. 우리 시장님이 뭐 김사랑 씨 내가 이러이러해서 뭐 이렇게 썼어요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피지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다 이게 뭐 민주를 외치고 뭐 이러는 시장님이 예. 첫 번째 딱 들이댄 게 뭐냐면 고소장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게 유튜브 영상물 관련 그
그 뭐죠? 이게 정보 이게 유튜브 영상물 유포 금지 가처분. 예. 이게 탁 날라왔어요. 5천만 원 손해배상 하라고 시장 이재명과 그리고 개인 이재명까지 이렇게. 아니 개인 이재명은 또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부 돈을 물어본 건데. 민사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고발인가요? 이게 민사죠 처음에. 민사로 들어왔고. 예. 그리고 또 똑같은 걸로 민사로 이게 쪼개기로 또 예. 민사로 유튜브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게 같은 사안을 사안이지만 민사로 날라오고 형사로 또 형사는 뭐죠? 정부 통신만 뭐 해서 뭐 명예훼손 해가지고 예. 형사로도 또 날아온 거예요. 고소를 예.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아직 사건 번호는 아직 안 떴어요. 그게 다 하나의 사안이에요, 실상은. 근데 고소는 그렇게 총 세보니까 5건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내가 황당한 게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고 국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인데 왜 그렇게 쓰셨습니까? 이거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왜 거기다 안 썼고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현대시장이라고 하는 1인 소유 그 동네 최고 부자의 시장에다가 아케이트를 쳐준 걸 또 네.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왜 그 돈을 쓰셨습니까? 이 열악한 상권에 쓰셔야지 될 거를 그거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석준 씨가 이제 또 저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부 돈을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돈 10원도 안 본 사람이에요. 예. 그날 당일날은 이석준 현대시장 이석준의 네네. 고소건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제 그 관련 분당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예. 경찰관님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한진그룹의 조양호 대표님은 그 회사 돈으로 자기 집 수리를 해도 고소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성남은 나라 돈으로 아케이트를 쳤는데도 왜 내가 고소를 당해야 됩니까? 왜 나라 돈으로 아케이트 쳐진 자가 저를 고소합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조사 내가 더 이상 못 받겠다. 내가 단돈 10원이라도 내가 본 사람이면 이런 고소 날라와도 내가 다 감수하겠는데 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8건의 고소들 전부 다 이 정부 돈에 대해서 단지 제가 질문한 것밖에 없다. 열악한 상권에 써주겠다고 한 것이 왜 그렇게 안 써주셨습니까? 해준다는 거 왜 안 해주셨습니까? 이거 하나 물어본 거에 내가 이렇게 무차별한 공격과 고소로 내가 당해야지 될 겁니까? 나 이런 조사 내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날 14일 날 통화한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14일 날.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우리나라 법이 그렇대요. 그냥 고소하면 나와야 된대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실갱이가 벌어지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못 간다. 네. 아니 내가 10원이라도 봤으면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뭐하냐. 당신네들이 가면 저 지난번에 그 신승원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사만 꾸며서 올리면 내가 막 벌금으로 하면서 엮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끊었더니 전화가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설마 나는 실종 신고를 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아니 그 왜 실종 신고를 내요? 조사 거부한 거예요? 연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예? 아니 내가 그랬죠. 니네 그리고 그날 그 얘기를 했어요. 분당경찰서의 편파 수사에 대해서 내가 다 올리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올렸어요. 일부를. 자, 그런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소 고발 사건 때문에 일단 그날 14일 날 조사를 받아야 되지만 부당한 편파적인 수사 때문에 좀 거부를 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그쪽 경찰 측에서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다는 그 언어가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뭡니까 실종 신고를 낸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맞나요? 자살을 암시한다는 것은 평소에 노상 죽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만약에 자살로 돼 있어도 자살이 아니다. 난 타살이다. 날 죽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나 그러는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나는 그건 누가 넘어뜨린 거지. 그건 내 스스로 넘어진 거 아니다. 난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나는 평소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신병동에 감금을 당하기 전에도 내가 쓴 글이 뭐예요? 살려줘잖아요. 그 예. 죽을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피신청인 그 란에 보게 되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살 가능성, 농후함이라고 증상, 행동의 개요 란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적시한 거죠? 그는 이제 경찰이 작성을 한 건데 내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죽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 전부 정신병동에 가두는 거예요? 말 이제 엄청 분당 경찰서는 상당히 그 성남 쪽에 있는 경찰서는 상당히 국민을 시민을 상당히 이게 잘 보살펴주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상당히 조금만 미심쩍어도 그냥 정신병동으로 바로요? 예 아니 그건 차병원이나 아주, 그 네. 서울대병원 같은 데로 데리고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동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 죽겠다 그러면 차병원이나 그 어떤 좀 좋은 데를 가줘야지. 그 휴엔 정신병원이라고 그 찌린내 나는 데다가 그 혼입을 있는데 처박아 놔야지 돼요. 그게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됐냐면 이게 자살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실제 행위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경찰관하고 이제 맞대응했을 때 그때 거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뭐 모션이 있었었나요? 우리 김드랑 씨는? 아니요, 없었죠. 왜 내가 뭐 칼을 들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내가 장소 보시면 알겠지만 슈퍼 앞이에요. 예. 그 사람도 많이 지나가는 데인데 그 일반 사람들이 그거 부끄럽게 무슨 여자가 그 뭐 난장판 피울 수가 있어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난장판 못 피우잖아. 저는 음주 가무를 아예 못 해요. 예. 뭐 술 먹고 뭐 무슨 헛소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네. 아니기 때문에 가라고 그랬어요, 진짜. 무슨 실종 신고냐. 내가 애기도 아니고 누가 실종 신고 냈냐. 예. 그 안 가고 했는데 뭐 내가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가 옥상이에요. 슈퍼 앞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분당경찰서에서는 보니까 그 시민들 대보호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살이 우려가 돼서. 자, 두 번째는 슈퍼 앞에서 두 번째 자살이요. 좀 안 좋게 좀 생각한 건데 두 번째는 한마디로 거기는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실종 신고를 해서 그 뭡니까 정신병원에 보내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가 무슨 옥상이나 예. 낭떠러지 같으면은 제가 말을 안 해요. 아니 멀쩡한 슈퍼 24시 편의점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겠냐고. 그리고 내가 이거 CCTV로 공개하라고 한 게 뭐냐면 예. 경찰이 자기네가 커피까지 한 잔을 그 네. 타다가 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소를 대라고 그래서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 앞에. 네. 그 테이블에 서로 앉아 있었어요. 네. 내가 주소 못 대겠다. 그리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예. 내가 너무 억울한 거는 분당경찰서의 편파 수사다. 예. 근데 그 부분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수정경찰서의 경찰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사랑 씨가 하는 행동들을 상인들한테다 뭐다 들어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하고 억울한 측면도 있겠더라고 이렇게 하면서를 했는데 그 주소를 안 대니까 시간이 끌잖아요. 그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안 가니까 난데없이 느닷없이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안 되겠다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행위인 줄은 몰랐죠. 예. 그 병원 측에서 그 발급받은 입퇴원 확인서 또 내용을 의사소견을 보게 되면요. 네. 우리 김사랑 씨를 자살 표현하는 등으로 경찰에 의해 응급 입원 의뢰되었으며 또한 최근 경험한 고소고발건, 벌금형 등에 대한 분노감, 억울함 등 호소를 내서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 응급 입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여기가
제가요, 뭐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휴엔 병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지 예. 휴엔 정신병원이라고가 안 적혀 있어요. 예. 저는 그 의사하고 앉아 있어도 정신과 의사인 줄은 몰랐어요. 예. 그거 앉혀놨는데 네. 내가 그 정신과 의사인 줄 알았겠냐고요. 예. 그 자기네 맘대로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고 이 병원에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 집에 가야지 된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데없이 느닷없이 72시간이 이게 뭔 병원인데 72시간을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정신병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정신병원을 왜 와야지 돼요? 나 집에 갈게 이랬더니 진작 얘기하지 딱 잡는 거예요. 진작 얘기 안 하면 정신병원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주소 되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작 얘기하지 이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가 제일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응급 입원 의뢰서 절차를 그러면 김사랑 씨가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그 판단을 내려야만이 입원이 가능하다고 이제 저도 뭡니까 관할 법률을 보니까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서 판단은 그럼 의사가 바로 진행을 했고, 네. 뭐 의사가 판단을 정신질환자로 그럼 응급 의뢰서를 만들어 작성을 했고 경찰관이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한 건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일날 잠깐만요. 14일날 당일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일날 어머님하고 경찰관하고 얘기를 했고요. 찾아갔다면서요. 집에 어머니 집에. 근데 뭐 당일날인가요? 14일? 그때도 실종 신고가 나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지 병원에 집어넣는다 소리로 저희 엄마한테 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 뭐 병동에 가둬놓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었으면 우리 엄마가 기절 초풍을 했겠죠. 그렇겠죠. 자 모든 게 그러니까 14일날 다 이루어진 겁니까? 경찰관이 김사랑 씨 집에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그렇죠, 면담을 한 과정과 네. 그리고 입원 의뢰서를 작성한 것도 14일날 네, 이루어졌고 그렇죠. 김사랑 씨가 저녁 7시경 경찰들한테 붙들려서 네. 정신병원에 감금된 것도 14일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죠. 모든 게 하루에 그냥 하루에 일순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김사랑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정신 질환이나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없죠. 그런데 응급 입원 의뢰서에는 자살을 기도하는 등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입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제 입원으로 지금 하루 동안 거기에 그렇죠. 감금 당했다고 탈출한 하시는데, 거죠. 예, 탈출로 표현하시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 아니 어느 병원에 끌고 간다 소리도 없이 끌고 가서 아니 생으로 그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동에 가두는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내가 이건 물어보고 싶어요. 과거 병력조차 없었던 사람은 나 정신병동을 구경한 게 그게 처음이야. 내 40몇 년 인생에 네. 정신병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서 밖으로 문을 못 연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예. 뭐죠?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또한 엄청 무서웠죠. 보도에서 아유. 언론에 통해서 이제 많이 요즘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보게 되면 형제들 간에 가족 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자기 부모님을 자기 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는 있었어요. 그죠? 이제 악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니 영화에서는 나오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 실질적으로 김사랑 씨한테 네. 직접 이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 부모나 뭐 이런 이제 무슨 유산 싸움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영화에 나오지만 저같이 경찰이 실종 신고해서 정신병동 가두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엄마도 지금 완전히 뚜껑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예, 그럼 우리 김사랑 씨 어머니 전화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대요. 정신 상태가 불안전하고 말도 좀 해도 이렇게 술도 우리가 술 안 마셔.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하고 그래도 그 신고한 사람을 대달라 절대 못 대준대요. 처음에 저는요 그냥 찾지 말고요 그냥 나누라 했어요.
그래도 뭐 부득부득 그렇게 김원준이가 위험하다고 자기네는 경찰로서 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상태가 굉장히 나쁜가 보다. 정신 이상자가 된 줄 알았어요. 가서 혼자 멀쩡했어요. 어머니는 언제 가서 봤어요, 따님? 그 이튿날이요, 아침에. 근데 저기 밤에는 왜 안 가신 거죠? 근데 그날? 밤에는요 가도요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 김원준이가요 진정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가도 안 된답니다. 보호자가 가야 된대요. 어머니는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거기서가 보호자가 경찰이에요? 아니면 그 병원에서? 예, 경찰에서도 그랬어요. 보호자라 해야 된다 했어요. 저는 보호자가 아니죠. 예, 어머니 그 전화 인터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그 김사랑 씨 그 초반에 제가 그 질문 드렸을 때 그 시인으로서 등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설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성남에 20년 넘게 사는 주민으로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성남의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던 시민의 한 사람인데 뭐 내 편파 수사를 받는 것 같다. 억울해서 내가 못 살겠다. 억울해서 죽겠다. 이러면 실종 신고를 내고 정신병동에도 가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 경찰이 막 끌고 간다. 그러면 이거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 다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책임자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문책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 성남시를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성남시의 대응과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과연 성남시청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시민의 한 사람,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여성이 언제든지 이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다 침묵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청과 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후 조치는 무엇인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고 싶어요. 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그 지금 들고 계신 그대는 나를 만나 나에게 감사하다 하지만이라는 그 뭡니까? 제 시집이에요. 네, 시집까지 이제 발간하셨네요. 그럼 시인으로서 그 활동하신 경험은 좀 많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적부터 원래 글을 잘 써서 학교 다녔을 적에도 이제 유명한 그 옛날 우리 때는 백일장이 많았잖아요. 네. 그 나가면 그냥 거의 도에서 장원, 뭐 대상, 뭐 이런 거를 받는 신동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 양대 문학 그 산맥이라고 하죠. 그 화가도 마찬가지고 그 문단도 마찬가지로 한국 작가협회하고 한국 뭐 문인협회 이렇게 나눠요. 저는 이제 한국 작가협회 소속이에요. 네. 등단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시가 1편이 아니라 이게 2집째 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시를 낼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이게 그 어떤 그 선행을 할 적에 네. 뭐 어떤 그런 목적으로 내서 그 노안 돋보기 안경을 무료로 이렇게 그 상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적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할 적에 내가 많이 보람을 느끼. 제가 선행하는 거 좋아해요. 그 장학재단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번에도 하여튼 그런 취지로 요번에도 낸 거예요. 제가.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까지 무거웠던 그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이 안에 그 담아져 있는 시집 안에 그대는 나를 만나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지만이라는 그 안에 우리 또 김사랑 씨가 제일 좀 아끼는 시 대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한 구절 좀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원래 이제 네. 보여지는 거, 그 네.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거 굉장히 센 줄 아는데, 네. 제가 굉장히 서정시인이에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정 시인이지만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권력이란
힘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나눔이다. 권력이란 힘의 남용이 아니라 힘의 관용이다. 하여 하늘이 내게 권력을 선물했다면 아픈 자를 업어주고 고픈 자를 나눠주고 족한 자를 어루만져주는 것. 하여 하늘이 내게 권력을 선물했다면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를 대변해주라는 선물이자 축복. 하기에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려 한다면 또 다른 권력으로 지배당할 것이요 권력으로 사람 가슴 울리운다면 또 다른 권력으로 내 가슴 또한 울 것이다. 하기에 권력이란 나의 권력이 떨어진 그날부터 또 다른 권력에 내가 우는 허무함이나니. 요게 요즘 제가 힘있고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국민들이 또한 시민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권력자 여러분 한번 뒤집혀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순수했던 김선랑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권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하루 동안 감금이 되었습니다. 공권력과 행정력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의 진상 규명과 또한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일정 진행자 최용수였습니다.